조합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유명하신 재개발 전문 변호사님 함께 오셨어요. 소개드릴게요. 김상윤 변호사님입니다. 격하게 박수 쳐주세요. 목소리가 좀 적어요, 이게 마이크가. 예, 저쪽에 좀 키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자 마이크 혹시 킬라면 켜보시고요. 요게 좀 그 공간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녹음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 끝날 때까지만 조금 이게 좀 소란스럽고 아마 이런 소리도 아마 들어가서 좀 나중에 보면 좀 직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만 조용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은 제 설명이 끝나고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제가 설명하는 얘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조합원들 몇 분이서 저한테 오셔서 그 여러분 조합의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관리처분 책자 작년에 이거 딸랑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책자를 전체를 보면 물론 이것만 봐도 위법 사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 조합이 체결했던 계약들이 법률적으로는 무효가 아닐까 싶을 만큼 절차상 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전체 책자를 받지 못하고 관리처분 책자만 받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여러분 책자일 겁니다. 2024년도 정기총회. 근데 이때 이 총회 책자를 만드는 구성 상태나 일하는 모지방을 보면 그 전에도 어떻게 해왔겠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이 설명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억울하다, 무엇인가 그것을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 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신 분들은 형사고소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내가 나서서 고소 진술을 할 수 있으니 고소장을 써달라 그러면 제가 써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고소까지는 좀 뭐하고 요걸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손해가 안 나는 선에서 이게 봉합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바람이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 뭐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 정도는 뭐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 그것은 개인의 문제고요. 여러분 전체 조합원의 문제로 들어가면 누군가는 이건 도저히 억울해서 나는 형사처벌이라도 이걸 원하는데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싶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때 이 관리처분 책자, 아까 여기 나온 사업비는 되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이미 총회 결의를 2024년도 24년 3월 2일 날 관리처분 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은 부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는데 왜 그랬는지. 근데 물론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사업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아마 알고 의결권 행사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았더라면 절대 이거에 의결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속아서 몰라서 의결권 행사할 수는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여러분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쓰겠습니까? 내 돈이 나가는 일인데, 나의 비용이 질주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조합원도 아니고 한데 누군가가 이 사업을 설명회를, 그래서 몇 분이 오셔서 그분들이 다른 조합하고 여러분 조합의 차이점이 있는 건 그거예요. 대부분의 조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도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초 지식이 좀 있거나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혼자 하다 안 돼서 저한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조합원들 중에 저한테 왔던 분들은 백지 상태로 왔습니다. 깨끗해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선도적으로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뭔가 억울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는 전혀 모른다라는 상태에서 그냥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해도 형사고소, 다른 데 같으면 그러면 형사고소 해야죠. 그런데 형사고소는 개인적으로는 좀 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이 다 끝났을 때쯤 이 중에 누구라도, 그 다음에 또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는데 되게 흑색 선전을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가나 똑같이 당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조합원도 아니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이 시정이 되든 안 되든 저한테는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이 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마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이 끝날 때쯤 여러분만 이걸 내용을 알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조합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옳은 판단해도 우리 옆집 조합원이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의결권 행사하면 나는 영문 없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의 소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전체 조합원이, 다수의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조합은 딱 하나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모순은 다수결이라는 겁니다. 악이 51%를 차지하면 악이 승리하는 것이고, 선이 51%를 차지하면 선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정치 이념의 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에요. 내 집을 출자해서 개발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익이 많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여러분이 가짜 사업비를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 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객관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판단은 각자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돈이 쓸 데가 많아서 그 정도는 누가 먹든지 먹으라고 좀 던졌으면 좋겠다 하면 설명 듣다가도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전체 사업비를 놓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따로 메모를 했던, 제가 이 중에 몇 개만 제가 메모해 드린 게 있는데, 이게 몇 개 메모해 드린 거는 구체적으로 계약서가 있는 것들이고, 제가 이걸 메모해 드린 이후에도 계약이 어젠가도 무슨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액이 확인 안 되지만 이 내용 중에는 일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는 것들은 그 당시에 이거 써간 지가 되게 오래돼요. 이제 그때 이후에도 또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이 책자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대신에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비사업의 비리를 이해할 때는, 첫째는 가짜 사업비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불필요한 사업비입니다. 하지 말아도 될 짓을 하면서 돈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거. 그러니까 대충 조금 비싼 거는 제가 지적하지 않으랍니다. 그놈도 먹고 살아야 될 거니까요. 그러나 이건 비싸도 너무 비싼데요, 아니면 요거는 기준이 있어서 이거는 올릴 수 없는 금액입니다 라고 하는 건 제가 지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액이 큰 것만 지적할게요. 작은 거는 손 안 되겠습니다. 쫀쫀하게 보여서요. 자, 그러면 우선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앞에 이제 여러분 사업비가 쭉 나옵니다만은, 측량비, 현황 측량비, 지질조사, 문화재 조사 다 있습니다. 비싸건 싸건 제가 신경 안 쓰겠습니다. 설계비 어디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잠깐, 요거는 여러분 조합의 잘못은 아닙니다. 감립이 130억 대 있습니다. 설계가 47억 그런데 감립이 130억 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잘해서 되는 일이 있고,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잘 못해서 여러분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감리업체는 구청에서, 여러분은 참 시청이군요. 시청에서 선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130억 이렇게 끄트머리를 깔끔하게 10억 단위로 정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계약서를 제가 정확히 비교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의 진실은 이겁니다. 조합별로 감리비가 되게 많이 차이 나는데 업체 선정을 누가 한다고요? 시청이 한다고요? 여러분은 부지불식간에 시청이 잘 못하면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돈을 직접 계약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냐면, 여러분 조합이 좀 과도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설계비가 47억인데 요걸 130억 잡아놨다. 실제 계약은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국토교통부에 가면 설계 요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설계 요율은 전체 공사비 중에 몇 %를 설계비 지급해라.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 5천억 이하는 몇 프로, 뭐는 몇 프로에서 설계비가 대충 따지면 한 4%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공사면 설계비는 4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액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즘 정보가 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그런 거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요율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사 같은 경우도 법무사 협회에 고시한 요율이 있어요. 보수가. 그거 다 받으면 돈 많이 법니다. 근데 그거보다 항상 깎아주고 들어옵니다. 그거는 맥시멈을 정해놓은 거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감리 요율은 그 설계 요율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설계비가 47억인데 감리가 130억 잡혀 있죠. 그러면, 물론 시청이 계약했다고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설계 요율은 그나마 깎아서 들어온 거예요. 감리 요율은 있는 그대로 국토부가 고시한 대로 했을까? 아니면 더 세게 했을까? 그건 제가 몰라요. 찾아보지 않아서. 근데 보통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건물을 설계하는 놈이 힘이 더 들겠습니까? 아니면 설계한 대로 제대로 짓고 있는지 가서 감독하는 놈이 그 수고로움이 더 하겠어요? 설계하는 놈이 훨씬 더 하겠잖아요.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감리요율은 감독비인 거예요. 감독비는 지가 직접 그리지 않고 설계된 대로 잘 하고 있는지만 보는 건데 당연히 좀 싸지 않겠어요? 그게 반인데 여러분은 한 2배, 3배 가까이 올라가 있죠. 자, 조합별로 왜 이걸 지적하냐? 조합별로 어느 조합은 2배, 어느 조합은 3배, 어느 조합은 4배까지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표적인 조합 둔촌주공. 물론 그때가 2000 몇 년도 제가 최근에 둔촌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받았을 때, 최초 관리처분 끝나고 받았을 때 설계비 120억에 감리비 설계비가 100, 딱 4배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감리비가 520억이었습니다. 바보들입니다. 강동구청을 상대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감독이 도대체 몇만 명이 나와서 그걸 감독하는지 모르지만 520억이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확인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왜냐하면 똑같이 구청이나 시청이 해줘도 조합별로 차이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에 가셔서 도대체 우리 감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미리 선정을 해서 얼마 돼 있는데 130억이라고 이렇게 잡아놨는지도 보셔야 되고, 계약서하고, 그리고 그 금액이 우리 설계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하는 항의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서 여러분 돈이니까 이건 조합이 잘못이 아니라 조합장이 여러분이 대표자로서 한다면 이런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끌고 가서라도, 혼자 안 되면 여러분 끌고 가서라도 항의해서라도 고칠 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이 주권자니까. 시장 여러분 손으로 뽑았잖아요. 그죠? 제가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요. 근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한다면서요. 지들 잘못 얘기할까봐 그런데 지들 잘못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대지조성 건축시설공사비 놔둘게요. 그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공사비, 건축물 철거비 이건 지나가고요. 정비기반시설공사비 잘 걸렸습니다. 정비기반시설공사비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산을 잡는데 제멋대로 잡아도 되지만 정비시설공사비는 여러분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거나 이 관리처분계획에 인가 신청을 할 때 원가 계산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맡겨서 설계도를 주고 이 정비기반시설이라 하면 여러분이 도로나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공사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거기 그 업체에서 전문 업체를 뽑아요. 설계비를 보고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겠다 뽑습니다. 이거를 이 중에 혹시 조합원님들 중에는 건설공사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걸 정부 품셈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들한테 그 계산하는 공식, 소위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이걸 계산을 해서 그 전문가가 뽑은, 전문업체 뽑은 금액을 첨부해서 시청에 인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그 자료를 사업시행 인가 때도 사업시행 책자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을 겁니다. 제가 안 봐서 몰라요. 사업시행 때부터 올렸어야 돼요. 관리처분 때도 똑같은 양식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때 이걸 안 올렸어요. 관리처분 책자가 실제로 관리처분 계획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에 올린 거는 눈 감때감 올려놨어요. 내역서는 다 빼버리고 결론만 올려놨어요. 여러분은 이거 보면 무슨 공사비 얼마 하면 여러분 내용 아세요? 딱 보는 순간 그 금액 들어가겠거니 이렇게 짐작이 됩니까? 자, 50억이면 50억이 들어가겠거니 알아요? 혹시 여러분도 뭐 신 좋아하세요? 신한테 물어보면 알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게 얼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이 했던 여기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메모 이따가 아까 뭐 서명을 하라고 했던 것 중에 자 여러분은 2021년 5월 10일자로 랜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다가 원가 계산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금액이 얼마냐? 28억 6,308만 원 이 원가 계산입니다. 23억 얼마? 28억 6,308만 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금액을 이 백데이터에 들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총에 올렸어야 됩니다. 이게 양식이니까 하나에. 요 책단이 이렇게 물론 두꺼워요. 그러니까 내용만 올려도 돼요. 금액만. 근데 여러분이 희한한 것은 여러분 관리처분 총회 책자요. 몇 페이지야? 176조. 여기 보면 위에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 기반 시설 조서 있습니다. 요 양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멀어서는 안 보이실 텐데 요 양식보다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뒤쪽에 공사비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근데 여러분한테 28억 6,300만 원짜리를 보내주면 앞에다가 50억이라고 구라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생략하고 공사비를 잘라버렸어요.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알 수가 없죠. 자, 이제 왜 여러분이 이 설명에 못하게 전화를 했는지 이해가 가세요?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이 작업을 한 사람이 전화를 했나요? 그랬죠? 정비업체에 전화를 받았다면서요? 이거 작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비업체죠? 왜 그가 여러분에게 여기 못 오게 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하나하나? 아직은 이해 멀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50억이라고 해놨어요. 앞에다는 근데 50억이야. 내역서에는 28억짜리가 붙어 있어요. 왜요? 그렇게 법률 규정이 그러니까. 안 붙이면 인가 안 받아줘요. 근데 여러분한테 관리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라고 그랬잖아요. 총회에서는 이 금액을 안 붙였잖아요. 내역, 결론만 붙여놓고. 근데 결론이 틀려요. 왜 28억짜리를 50억이라고 그래? 그런데 꾸역꾸역 이것을 어저께인가 뭐 계약을 했다면서요.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다면서요. 40몇 억이 했다고요? 43억 아니고 4억. 양심은 있어서 50억 다 받기 뭐였나? 왜 인간 50억을 받아놓고?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들은 발주하려면 다 이 원가 계산해요. 여러분처럼. 그러면 이게 만약 28억이 나왔잖아요. 그걸 경쟁자를 시키면 이거의 87.4%가 되기 1등이에요. 평균을 쓴 놈이 평균이 87.4% 정도 돼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28억짜리를 붙이면 한 번 23억 뭐 4억 뭐 87% 계산해 보세요. 그 정도 금액이 정상적인 입찰에 따른 낙찰 가격입니다. 그런데 40몇 억으로 올렸다면서요. 이사들이 이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걸 올립니까? 이사가 됐으면 좀 내용을 알고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총회 결의를 안 거쳤어요. 이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냥 사업비예요. 사업비와 예산은 다른 거예요. 2025년도 예산이 수립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정기총회 했어요? 25년도에? 네, 했어요. 언제? 2월달에. 거기 50억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은 그건 예산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예산을 어떻게, 여기도 정비사업비 예산이라고 써 있던데 24년도 거 보니까 2019년 10월 24일까지는 법을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총회에 거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눈감땡감 무슨 사업비 얼마 이렇게 하고 총회에 거쳐버리면 돼요. 이걸 예산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예산은 원래 여기서 나온 50억을 한 해 동안 전체 우리가 전체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사업비는 예산은 한 해 동안 쓰는 걸 예산이라고 그래요. 헌법재판소에서 정의하기를 예산은 한 국가나 단체가 1회계년도 동안에 수입과 지출을 미리 정하여 세마는 계획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1년짜리 계획이에요. 행정계획 중에. 그래서 이 50억 중에 24년도에 얼마를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2019년 10월 24일 날 법을 어떻게 예정했냐? 하도 이렇게 개판으로 이런 걸 예산이라고 쓰니까 더구나 정비사업 추산액은 예산 아니에요. 예산이라고 하니까 법을 개정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해라. 이것 때문에 하도 말이 많으니 조합원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법률을 어떻게 정했냐.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집행내역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사업비가 사용계획이 나와 있나요? 자 50억을 올해 얼마 쓰고 내년에 얼마 쓰고 내후년에 얼마 쓰겠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법대로 안 했으니까 여러분은 예산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았으면 안 한 거랑 똑같다고요. 그것까지 이해가시죠? 하도 저분들이 쉽게 설명하라고 했어요.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계약을 했다.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대법원에서는 무효라고 합니다. 추인해도 무효예요. 나중에 다시 의결해도. 미리 예산 총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해야 돼요. 근데 총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립 안 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하려면 이사 따위가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 총회에서 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어제 이사들이 한 짓은 뭐예요? 도시정보 위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만약 어제 했다면 위반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고소하실 분 있으면 나오세요. 손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곧장 써드릴 수 있다고. 왜 이사들이 여기에 설명회 장소에 안 와야 됩니까? 왜 잘린 분들만 와요? 아까 잘린 분들은 제가 만났어요. 힘도 없는 사람들이 왜 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들어야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일을 해주지. 자, 그 다음에 어제 한 20억 정도 올라갔는데 뭐 별거 아니죠? 참을만 하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지작물 이설비 10억. 수도 전기 가스를 이설하는 것은 이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원인자 부담금이라 그래서 따로 들어갑니다. 수도는 수도사업소에다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고 물론 군포 맑은물 사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방 도시들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수도는 수도관 막는 거 하나 막는데 한 300에서 500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골목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인 수도관만 막으면 돼요. 세대별로 막는 것은 여러분 이사 갈 때 계량기 떼어놓은 거 막는 거 보셨죠? 그거 공짜로 막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에서 와서 계량기 띄는 것도 공짜고 계량기 값 주셨어요? 안 줬잖아요. 주거들 재산이라 뛰어가요. 여러분이 돈 주고 안 샀어. 한전에 계량기 돈 주고 산 사람 안 샀어요. 여러분이 그것들 재산이에요. 그래서 전기 끊고 그거 뛰어가요. 가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래서 그것들한테 원인자 부담금을 내고 업체가 안 해요. 그래서 지작물 이설비라고 여기다 쓴 건 안 맞아요. 가짜예요. 통신시설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여기 잡아만 놓고 아직 계약서를 읽었을 때까지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 카페에 같이 들어가 봤는데 근데 지금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작물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아직 안 뽑았어요? 그거는 또 안 뽑았네. 겁이 나서. 여러분 조합장이 아마 제 카페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면해체 요건 다 끝이고 단지 외부공사비 20억. 이건 뭐예요? 외부공사비가 보통 외부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공사비를 외부공사비라고 해요. 단지 외부에 한다 해서. 그런데 외부공사비가 왜 또 있어요? 아까 기반시설에서 이렇게 뻥튀기 했으면 됐지 외부공사가 뭐가 있어요? 아니 외부공사는 여러분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사업구역이 있으면 여러분이 집 짓는 데를 나중에 주택 단지고 단지 외부에 이제 원래 사업구역이 있지만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거 왜 외부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왜 해야 돼? 외부공사를 왜 하겠어요? 밑도 끝도 없이 외부공사비 20억 하면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신기가 있는 여러분들은 신기가 있어서 알겠죠. 그러니까 찍었겠지. 나는 신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비사업비를 볼 때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바닥에만 오면 저 같은 놈도 깜빡 속을 때가 있어요. 계란 하나예요. 근데 왜 어디서는 삶은 계란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찐 계란이라고 그러고 어디서 익은 계란이라고 그러고 계란 하나예요. 외부공사비는 보통 정비기반시설을 외부공사비라고 불러요. 부르기를. 근데 그건 아까 뻥튀기에서 이미 어제부로 처먹으셨다면서. 아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게 정상적이라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손으로 바꾸지 못하면 영납 40몇억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바꿔야죠. 두고 봅시다. 그 다음에
국공유 토지 매입비 7억 몰라요? 이것도 용도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 조서, 무상양해되는 국공유 조서를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에 붙이게 돼 있는데 안 붙였어요. 그래서 7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신이 아니라서 자료를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청산자 청산금 918만 75만 690원, 이것도 현금 청산 및 명세서라는 것을 관리처분계획에는 붙여야 돼요. 이것이 금액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다른 조합 서울에 뭐 이문 몇 구역 보면 여기다 1,800억 해놓고 실제로 해보면 1,4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400억 뻥튀기라서요. 모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까 기반시설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정비업체에서 전화를 계속해서 방해한다는데 앞으로도 급다이 버리장고 이럴 것 같아서 정비업체는 고소를 당장에 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하느냐? 첫째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누구로부터 정비업체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거야 모르죠. 조합장이 줬죠. 조합장이 줬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입니다. 넘겨주면 안 돼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8억짜리 원가 계산서를 붙여놓고 앞에다 50억이라고 써서 신청한 놈이 누구예요? 정비업체죠.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갈려요. 자, 군포시청 직원이 이걸 알고도 해줬다. 왜냐하면 관리처분계획서나 사업시행계획서는 공사비 총액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28억짜리에 붙어있는데 50억으로 인가를 받았잖아요. 이거 보고 인가를 줬으니까 총액은. 그러면 공무원이 그걸 알고 해줬다. 이 자식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몰랐다. 나 속았어요. 아, 이걸 내가 속일 거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진술할 거 아니에요. 지가 살려면. 안 그래요? 몰랐다 이럴 거 아니에요. 알고 했다는 순간 지가 주범이 되니까, 허위공문 작성한 거니까 왜 28억인데 이 자식아 50억이라고 네가 해줬어? 가짜인 걸 검토했어야지. 심사를 하려면. 신고만 몰라도 인가를 하려면 심사를 해야 인가를 하지. 물론 많으니까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법률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공무원이 나 몰랐어요, 나 속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죄가 되느냐? 이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시행인가의 신청권자인 여러분 조합장과 그걸 대신 작성해서 심부름했던 정비업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속임수로서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예요. 고소하시겠어요? 까불지 못하게? 고소할 사람 또 하나도 안 나온다.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까불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주거이전비 10억 이것도 몰라요. 깔끔하게 일따이로 이것도 주거 대상자 그 명부를 붙였으면 아는데 안 붙여 몰라요. 기타 이주보상비 기타는 뭐예요? 여기는 정말 편하게 장사해요. 깔끔해. 다 10억 단위로 떨어져요. 무조건 10억, 20억, 30억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10억 단위로 깔끔하게 자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적당한 거, 이 얼마나 여러분을 우습게 보면 이따위 짓을 하냐고 어떤 놈이. 근데 끝으로 봐. 총액은요. 끝머리가 7,900억 1억 7,400 71,365원 5원짜리까지 해놨어요. 누가 보면 정확히 한 줄 알아. 은행에서 5원짜리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야 이거. 이 얘기가 이게 왜 나오겠어요? 프로그램 돌린 거예요. 사업을 제대로 하라 그랬지 누가 사업비를 프로그램 돌리라 그랬어. 그리고 지가 실제로 계약하는 것은 끝머리 깔끔하게 10억 단위로 쪼개고 뭐 하자는 짓거리야.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금액이에요. 왜요? 사업시행 인가 땡이 다 정해지니까 정확한 금액이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기타 이주보상비는 뭐예요? 이주대책위원회 경비, 위탁수수료, 이사비용, 이주 촉진비. 여기 이사 빨리 안 해야 되겠구만. 촉진비 받으려면. 뭐 하자는 짓거리요? 내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일괄 명도니 뭐니 뭐 개판인데 이게 뭐야 이거. 30억이라니. 그 다음에 추진위원 운영 몇 이렇고 좌분정비 법무비용 5억. 뭐니 뭐래도 가장 억울한 게 법무비용입니다. 뭘 잘해야 일을 똑바로 하면 법무비용이 나가요 안 나가요?
소송비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소송도 안 할 사람들이지만, 감정평가 수수료 나도 왜 15억, 이것도 뭐 모르겠어. 정비사업 전문활력 용역비 33억 5,370만원. 멋있네요.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한테 이런 책자를 만들고 이런 사업을 했는데 33억씩이나 여러분 주시한다는 게, 여러분 돈 쓸 줄 아네요. 교통영향평가 8,900,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계 용역 1억 8,100 넘어가고, 정비기발 시설비용 산정 및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정 및 국공유지 양도협의, 국공유지 무상양도협의는 설사 하게 되면 가짜 용역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정한 업체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만 아직 계약서 안 올라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잡아놨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그냥 여기서 가까이 넘어갈게요. 제 카페에 보시면 자세히 실제 계약했던 데들 어떤 짓거리 하는지 제가 많이 설명해 놨습니다. 소방시설 실시할 경우 친환경 건축물 외부 해체 세입자 조사하기, 세입자 조사하기 1억 500, 여러분 총회 하던 OS 업체가 줬더구만요. 자, 세입자 조사 영역 우리 총무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세입자가 어디에 산다고 하려면 여러분이 그거 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반 업체에 있으면 여러분한테 인감비용 받아갔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세입자로 산지 여러분 본인들은 사니까 괜찮아요. 우리 집 거 뛸 수 있어요. 근데 남이 뛰려면 여러분한테 인감비용 다 받아야 돼요. 무슨 수로 뛰어요? 일반 업체가 어떻게 조사해요? 구청 가서 이 집에 몇 번지에 누가 살고 세입자 몇 명이에요? 해줘요? 구청이? 아, 정확한 데이터가 조사를 하려면 데이터를 누가 들고 있어요? 거주 자료를. 아니, 구청이 갖고 있잖아요. 세대별 전입 세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자 조사하려면 실제로 살고 있는 놈은 그 자격 없는 놈이 그냥 쫓아내면 되는 놈이고, 이 사람이 임대주택을 받을 놈이냐, 세입자 보상비를 받을 놈이냐, 이런 걸 뭐 영업보상비 받을 놈이냐를 알려면 가서 세무서에 가서 등록된지도 확인해야 될 거고,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반 업체가 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안 해줘요? 그 얘기를 내가 썼어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보면 세입자 조사할 수 있는 놈은 정해져 있어요. 자, 경매 참가자 직거만 할 수 있어요.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 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현황 조사 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OS 업체가, 여러분 지지리도 OS 좋아하더만, OS 업체가 이걸 할 수 있어요? 1억 500 받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는, 토지수용법 제8조에 가면 여러분은 공익사업이에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 재개발사업이라서 그 공익사업법 8조에 가면 구청에다가 여러분 조합에서 요청을 하면 건축물 대장도 그렇고 토지대장도 그렇고 전입세대 열람도 그렇고 이런 모든 내용을 시장이, 구청이, 자꾸 구청이라고, 구청이 있는 데만 설명을 주로 해놔서 시장이 무료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업체가 계약서를 받으면 무슨 짓을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액은 많이 안 주긴 했어요. 1억 500밖에 안 줬으니까 쫀쫀하게. 딴 데 막 2, 3억 많이 받는 유혹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구청 가서 시키면, 이거 공문 하나 만들어줘요. 공익사업법 8조에 의해서 요청해라. 그리고 조합장이 그대로 시킨 대로 해요. 구청에서 프린트가 쫙 돼갖고 와요. 이렇게 전산 기록지로. 그러면 그걸 달라고 그래 자기가. 그래갖고 지가 조사한 것처럼 타이핑을 다시 해. 그래갖고 조합에 줘. 반장합니다. 왜 인생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조합에서는 그렇게 합디다. 왜요? 그래야 지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 실제로는 안 했는데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1억 500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요. 경관 상업시설 MD계획 및 유치업무 영역. 자, MD계획. 자, 상업시설 여러분이 갖고 있을 거예요? 팔 거예요?
상가를 갖고 있어야 될까 팔아야 될까? 무슨 수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팔아서 돈 만들어서 분담금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 파는 놈이 여기는 라면집 차려야 돼요. 여기는 제과점 차려야 돼요. 여기 약국 차려야 되고 정해줘야 돼요? 사간 놈이 지 맘이지 내가 정해준다고 그게 유효해요? 여기에다 돈 10억 쓸래요? 이게 뭐 하자는 짓거리 이거? 상가 MD 용역. 그랬더니 우리 이사님 말에 의하면 지난 대의원의 자료에 있었대. 이번 대의원의 자료에 원래. 근데 이걸 떠들어서 누가 이걸 봤나봐. 상가 MD 용역 잘못됐다고 제가 써놓은 거. 정말로 더러운 조합들 참 많지만 MD 헤쳐먹으면 제가 매번 그럽니다. 아, 이 조합도 참 골고루 해먹었다. 상가는 가지고 온 놈이 지멋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도 내 맘대로 못해요. 왜요? 세입자가 나는 라면집 하겠다는데 야, 나 제과점 아니면 안 빌려줘? 가능해요 그게? 이걸 MDR에 돈을 든다고 팔아먹을 것을 환장할 일입니다. 10억밖에 안 돼요. 근데 다행히 안 했대요. 어저께 이사회 자료에 있다가 안 했대요. 아직 이사들 된 지 얼마 안 됐던데 들어가자마자 책임질 일만 몽땅 있을 수 있어요. 참고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법 35조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상철 이사님이 오신 거는 본인이 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왜? 본인이 지금 책임져야 될 게 이 모두가 다 책임져야 돼. 잘못하면. 그러니까 반대를 해야지. 명시적으로. 그래야 책임 안 질 거 아니에요. 저 딸린 분들은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어. 본인 책임 안 진다고. 자, 그 다음에 현금 청산, 영업권 보상, 토지 수용 제외 20억. 현금 청산자, 이게 뭔 소리야? 현금 청산자 아까 있었잖아요. 이거 20억밖에 안 돼요?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 지멋대로 써갖고 20억은 뭐예요 그러면? 수용자결이 20억이나 돼요? 자, 수용자결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 현금 청산 몇 명이에요? 26명에 20억을요? 원래 이거를 제가 2014년도에 제가 서부지검에 제보를 해서 왕십리의 1구역을 그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전부 저는 조합장 이사 다 구성했어요. 그럴 때 수용재결 비리도 얘기를 했는데 철거업체가 세대당 15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능력이 없어요. 수용재결에 행정사나 변호사가 돈 받고 할 수 있고 철거업체는 못해요라고 얘기해서 공소장에도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다고 썼어요. 왜 그냥 이놈은 한 세대당 150을 받아서 지가 할 줄 모르니까 여직원을 하나 고용해서 알바생을 고용해서 그놈한테 건당 1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그놈이 법정에서 다른 데는 다 세대당 300 받는데 자기는 150밖에 안 받았다고 변수한다라고 뭐 기자가 법정에 갔다 오더니 저한테 얘기해서 곧바로 다시 주임검사한테 내가 제보를 한 사건이니까 주임검사한테 보내줬어요. 서대문의 모 행정사 사무실에 있는 표시, 여격 수수료, 자 소지 수용 재결 10만 원 이렇게 써있는 거 보수표 만들어서 얼른 보내주고 못된 놈. 그래서 지도 하도급조하고 10만 원 줬잖아. 지는 강한제 140만 원 먹고. 근데 여러분은 20세대에 20억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철거업체들이 20만 원, 30만 원 받고 하니까 우리 인터넷 치면 뭐 변호사가 뭐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변호사 있어요. 근데 그놈이 올린 글이 있어요. 인터넷 뭐 언론사에다 기고한 글이. 수용재결은 변호사만 할 수 있고 뭘 변호사만 해. 행정사도 할 수 있어요. 변호사만 할 수 있고 가격은 11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다. 왜요? 변론을 안 하거든. 혼인신고서 쓰기보다는 좀 더 간단해요. 수용재결 신청서라는 게 있는데 혼인신고서 쓰려면 본관도 알아야 되고 처갓집 본관이 뭐지 전화해봐야 돼. 근데 요거는 그냥 인적사항만 쓰고 대신에 서류 붙는 게 많아요. 감정평가 그래봐 다 복사하면 돼요. 감정평가서 무슨 뭐 그 다음에 몇 번 협의했는데 협의 안 됐다 뭐 이런 공문 그 다음에 무슨 저 등기부 등본 뭐 그러니까 첨부문이 좀 두껍긴 해요. 근데 앞에 쓰는 것은 너무 간단해. 인적사항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써요. 토지 소재지 뭐 이런 것만. 그게 재결 신청서에 그럼 변론을 하는 것도 아니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알아 결정해줘요.
걔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하는 거고, 그쪽에서 당한 놈이. 그런 게 무슨 놈의 그런 간단한 업무 영역인데, 영역비를 정하려면, 자, 단가가 있고 총액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놈이니까 1인당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20억 이러면 도대체가 이놈이 몇 놈이길래 20억이냐고. 아까부터 10억 단위로 자르는 버리장머리 정말 미쳐버려. 여러분 견딜만 하셔? 견딜만 해요? 돌아버리시오. 자, 명도수송 영역 10억 일괄명도에서 여러분들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이사 안 갈 생각이었어요? 일괄명도로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조합장 진업이 저를 상대로도 소송해요. 여러분 근데 소장 못 받았을 거예요. 못 받았죠? 본인 소송한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을 상대로 모르죠? 왜 여러분이 모르는 줄 알아요? 이사 간다고 이미 다 신청을 했거든. 이주민 신청했잖아요. 이사 간다고 자질해서. 근데 그놈한테 소장을 보내면 그놈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나 이사 간다고 신청까지 해놓고 왜 나한테 소송해서 이럴 거 아닙니까? 모르게 돈을 뽑아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일괄명도예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자진 이주기간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이사 안 간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법률용어로 얘기하면 채무가 불이행한 거야. 채무는 빚을 채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을 정해서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사 가라. 가겠다 그러고 이주비까지 다 신청했어. 그러면 상대로 누구 조우를 하고 영역비를 뽑아먹어요. 명도소송을 해. 근데 여러분은 왜 모르냐? 여러분한테 가면 기분 나쁠까봐 접수하자마자 취하를 했거든. 송달되기 전에. 그러면 소송을 한 의사가 있는 게 아니고 소송을 빙자해서 돈을 뽑아먹은 의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저절로 이사 갈 텐데 나 상대로 소송해서 좀 비용 좀 뽑아먹어라. 돈은 내가 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조합에다가?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지금? 일괄명도가 뭐예요? 이주관리는 왜 또 이주관리가 필요하고 2주 빨리 가라고 동조하는 게 이주관리래. 소송할 거면서 뭘 독려를 해. 100% 소송한다면서. 아까 2주 촉진비도 있었잖아요. 이사 빨리 가라고. 2주 촉진하고 2주 관리가 뭐가 달라요? 말만 틀리잖아요. 찐 계란하고 삶은 계란이 뭐가 달라요? 똑같은 계란이지. 날계란이 아니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쉽게 설명을 쉽게 하고 있어요. 잘 들어가요? 귀에 쏙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들어갔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자, 그래서 2주 관리를 해야 되는 거 2주 빨리 하라고 관리한다는 것이고 2주 촉진은 빨리 가라. 근데 일괄명도겠대. 그럼 말라 2주 관리에 다 쫓아낼 건데 소송이 쫓아낼 건데 소송이 제일 강력한데 다른 조합의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에 환장해서 일괄명도 온다 해서 조합장 김계동이가 조합원 김계동에서 소송했다 취하는 이런 개새끼들을 봤어요. 제가 그런 소송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부평의 모 조합.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2주 신청서 다 냈거든. 낼 사람들은 다 바로 넣자마자 취하요. 왜? 송달돼버리면 본인들이 항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나는 이사는 갈 거지만 나를 빙자해서 그냥 명도 소송비 뽑아먹어 이렇게 여러분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적 있냔 말이죠. 처음 들어본 얘기죠. 계약에 좀 관심 좀 가지세요. 근데 여러분 총회 의결 안 하니 알 수 있나? 이 계약이 왜 필요하고 뭐 때문에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하니 알 수가 있냐고. 여러분 신이 아니고 신이 아닌데도 자꾸 신격화시켜서 이렇게 사업비를 그냥 덕 보마 앱니다 하고 해놓으니. 난 범죄예방 영역비 7억 2주 촉진 및 관리 영역비 2주 촉진 여기서 또 나오네. 이게 뭐야 도대체. 168쪽 제일 밑에 2주 촉진이 있고 여기 또 2주 촉진이 10억이 또 나오고 하나는 작은 글씨 하나는 큰 글씨. 이게 뭐야 이게. 범죄예방 2주 촉진 2주 촉진은 뭐요? 관리하고 촉진이 내가 똑같다 했잖아요. 삶은 계란 찐 계란. 근데 일괄명도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고 필요가 없는 얘기라고. 소송할 건데 뭐 빨리 가라고 안내를 해서 뭐해? 안내하는 이유는 소송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소송자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얘 뭐 하자는 거예요? 이사 안 가는 자진 이주 기간에 이사 안 가는 사람만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뭉뚱그려하고 20몇 억 뽑았잖아요. 괜찮으세요?
20몇 억이면 군포에서는 별로 돈 안 커요? 자, 범죄 예방과 이주 촉진, 요거는요, 이주 관리는, 범죄 예방은요,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업체가. 이 얘기까지 안 하는데. 자, 첫째는 CCTV 설치하고 순찰한대요. CCTV 설치를 못해요. 왜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되지 않으면 CCTV 설치 못해요. CCTV 설치하는데 돈 얼마나 들까? 내가 시킨 대로 있는 그대로 배워서 하고 있는 조합이 경남 양산에 가면 복지아파트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2주 범죄예방 영역비 얼마 들어갔을까요? 1200만 원 들었습니다. 왜요? CCTV만 달았거든요, 말 그대로. 그리고 순찰은 누가 했느냐? 법에 정해진 대로 경찰서에 요청해서 경찰들이 순찰해 줬습니다. 자, 이 민간 업체가 순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죠? 못해요, 순찰을. 왜 못하냐? 경비업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보법에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기계경비, 내가 가만 사무실에 앉아서 CCTV로 경비업을 할 수 있는 걸 기계경비업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이 계약했던 양창기계시는 기계경비업 등록이 안 돼 있어요. CCTV만으로 경비를 못해요. 2023년 기준 전국의 기계경비업체는 47개밖에 없습니다. 마이크 여기 잘 들어옵니까? 지금 계속? 없어요. 근데 시설관리가 2023년 기준 전국에 한 1,500개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뭐냐? 여기에 시설이 말 그대로 시설관리예요. 그 다음에 신변보호, 연예인들이 달고 다니는 거 보셨죠? 유명한 놈들 경비하고 다니는 거, 그게 신변보호. 우리나라에 그 당시 2023년도 기준 227개가 있습니다. 전체 한 17% 정도 돼요. 시설경비업자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현금호송, 은행에 그 돈 호송하는 거, 그 다음에 특수경비 이래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경비하는 거 있어요. 자, 그런데 특수시설 경비하는 거 배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범죄예방하고 들어오려면 경찰서에, 생활안전과에,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48시간짜리 배치 신고해야 돼요. 그때 배치 신고 때 목적을 쓰게 돼, 구체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몇 번이냐, 예를 들어 군포시 당동 100번지 그러면 당동 100번지 여기 시설 경비하겠다라고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신변보호 하려면 조합은 정남철의 신변을 보호하겠다 쓰면 정남철씨가 움직이면 나는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그쵸? 신변보호 하려면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이니까. 그런데 으실으실 동네를 다 돌아다니는데 순찰하러 여러분 계약서가 어떻게 돌아다녀요? 배치된 장소에는 경비원 명단과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근무 일지를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면 근무자 명단 써놔요, 안 써놔요? 아파트 경비원 걸려서 써놓는 거예요. 써놔야 돼. 근무 일지 써요, 안 써요? 경비원 그거 처벌받으니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반 경비원이에요. 여러분이 용역간표라고 부르는 걔들도 그 경비원이에요. 경비원법상 일반 경비원. 그것도 취직하려면 8시간인가 교육을 받아요. 협회 가서. 그런데 내가 배치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게 한 놈 모두 다 처벌합니다. 내가 사장인데 야 100번째 있지 말고 그 옆에 건물에 소란스러우니까 좀 가봐. 갔어요. 그놈도 처벌하고 나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순찰이라는 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가 뭔데 순찰을 해요? 범죄 예방은 신변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 경비하자고. 사람이 이상한데 시설 빈집을 경비해 뭐해? 원래 뜻이 사람을 보호하라고. 범죄 예방가 뭘로부터, 인간이 뭐 받지? 건물이 범죄로부터 뭐 받아요? 그 국가가 할 일이고, 불나면 신고하면 되고. 사람이 그거 안 살잖아요, 지금. 이상한데 왜 이게 필요하냐고. 그러면 신변보호를 했으면 누구를 보호했냐고. 여러분 범죄 양창으로부터 저기 받아본 사람, 신변보호 받아본 사람 있으면 나와요. 손 들어봐요. 살 때도 내가 누구 보호를 안 받았는데 이사 가니까 이제 재개발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이런 거 했어요? 왜 했어요? 법은 경찰보다 순찰하라고 그랬지 얘들보다 순찰하라고 그랬냐고요. 누가 이걸 갖다가 조합이 해야 된다고 법률적인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자, 더 하나 억울한 거는 여기 사는 놈은 그렇다 쳐. 당해도 싸. 투자해놓고 안 온 사람은 왜 그 돈을 내야 돼? 여기 살지도 않았는데 나하고 뭔 상관 있어? 내가 집 내주면 그 동네 범죄방 내가 해야 돼요? 그 동네 순사가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국가가 하고자 하는 짓이다. 이게 왜 생겨났냐면 부산에 2010년도에 부산에서 덕포동 사건, 김길태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건 때 우리 죽은 장재훈 의원하고 서울에서는 전용기가 도시정보 개정안을 냈어요. 앞으로 경찰로 하여금 민간업체와 재개발 지역에 순찰하게 하자. 그런데 입법심사 단계에서 드랍시켰어요. 왜냐? 아니, 치안사무는 국가의 고유사무다. 경찰이 민간업체와 같이 하게 되면 책임 한계도 모호하고 문제가 되니 민간업체를 어떻게 데리고 다니면서요? 지가 해야지. 국가가 누구 책임질 거예요? 그럼 나 싸고 나면. 그래서 그 법률안이 개정되고 경찰로 하여금 순찰하게 하자라고 절충안이 된 거예요. 원래는 36조 2에 경찰이 민간업체하고 하자고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계기로 입법 초안에만 있었는데 이거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조합장은 그래? 그 말이 맞나고 하고 다 빠졌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맨날 담배 피고 다. 여러분이 도대체가 어느 정도 불필요한 짓거리를 왜 해야 되냐고요. 제가 아까 불필요한 짓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내가 이 얘기할 때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군대 보내셨죠? 네. 총 사서 보냈어요? 아니요. 왜 총을 안 사줬어요? 어떻게 국가를 믿고? 여러분은 저 경찰을 못 믿어서 여러분이 이 양창 철거업체한테 오라게 갖고 순찰하라 그랬잖아. 돈 많이 주고. 근데 어떻게 국가를 믿어요? 총 하나 종고 살려버리지. 총 얘기하면 총으로 꼭 쏴보고 싶죠? 여러분 기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총으로 쏴버리고 싶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총회비 10억! 총회비 10억! 총회비! 자, 여러분이 맨 처음에 그 원순놈의 총회. 자, 보세요. 여러분이 맨 처음에 저기 할 때 정비업체를 뽑았어요. 거기 계약서를 내가 여기 옮겨놨습니다. 시공사 총회 개최 지원 등 조합원 총회 창립, 정기, 임시 등 업무 지원 및 지원,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지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작성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정비업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조합 그러면 지원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지지하여 도와줌 국가사절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냥 해줌 이런 거죠. 근데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영업비 받았으니까. 근데 2015년 7월 1일 날 동희CM이라는 회사가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하네요. 이거 지원 시공 정비업체 하기로 돼 있는데 이중계약이네. 그 다음에 2017년 5월 1일 또 총회대행 또 동희CM. 그 다음부터 2018년 6월 1일 선한DNC 총회대행. 그다음부터 쭉 나우 PNC, 워너 PNC, 크라디움, 광덕 PNC. 아까 참고로 세입자 주소는 광덕 PNC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 3번 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간 돈 얼마? 6억 4,900. 안 아까우세요? 여러분 투표할 줄 몰라요? 총회 할 줄 몰라요? 저 사람들 없으면 총회 안 돼요? 여러분의 의결권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독재했어도 선거 투표를 대신한 적은 없어요. 뭐 군바리들 보이는 데서 했다 하고 문제는 됐지만 우리가 후진국입니까? 왜 그러셨어요? 이중계약도 이중계약이지만 자 여러분이요 이 총회를 정기총회는 2024년 3월 2일 날 했습니다. 자 OS는 언제부터 돌아다녀? 2월 한 중순부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OS 예산은 이때 만들어진다고요. 설사 예산을 아까 예산 개판을 했지만 그게 예산이 맞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그때는 예산이 2024년도 예산이 없는데 2024년도 총회를 여기 위해서 OS가 돌았어요. 미리 계약했어요. 도시정부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없잖아요. 근데 미리 했다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이 OS라고 미리 의결을 해줬어요? 안 했잖아. 지멋대로 썼잖아요. 그런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인데 왜 여러분이 그 돈을 내야 돼? 누군가 그 돈을 여러분이 돈을 뺏어간 돈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받아내시려고? 받아야죠.
제가 길게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 그 다음에 아까 아씨 짜증. 아까 이주보상비도 기타가 있었어요. 기타. 그 다음에 관리비도 기타 관리비가 5억 있고요. 그 항목마다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 이주보상비 뭔지 알아요? 거시기. 거시기가 뭔지 알아요? 전라도 사람 알아요. 거시기. 몰라요. 거시기가 뭐시기요? 거시기가 너무 많아요. 여기는. 모든 항목이 거시기가 있어요. 기타 이주보상비. 그 다음에 기타 관리비.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부대경비 중에서는 기타 영역비가 10억 있어요. 기타 영역비 뭔지 알아요? 뭐시기래? 알아요? 예산 밖에 예상 밖에는 예비비를 하는 거고요. 기타라니까 모르는 거잖아. 모르는 예산 밖에. 미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신설 영역 등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예비비는 따로 있다니까. 예비비도 한두 푼 잡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항목마다 기타를 잡아놓고. 거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전라도에 그리 오래 살았어.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부담금 37억, 지역난방 부담금 18억. 여러분이 좋은 조합을 만드시면 학교용지 부담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37억이나 잡아져 있네요. 일반 부장의 0.8%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원래 법률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최근 3년 이내에 초등학생 숫자가 늘었나요? 예? 재개발 재건축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건물을 재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사는 인간들을 재개발해야 돼요. 너무 오래된 것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 없어진 지가 오래돼, 한 30년 돼야 재개발할 때가 돼요.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조사해서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고 줄었으면 학교용지 부담 안 내도 됩니다. 근데 이것들도 정신없이 낼 거니까 여러분이 좋은 조합 만들면 지가 나쁜 짓에서 끼치는 소리도 있지만 무식하고 몰라서 끼치는 소리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 좋은 조합 이번 기회에 만드시면 이런 것도 지켜보고 있다가 제일 병신이 국가기관에 돈 억울하게 내는 놈들이에요. 따져보셔야 돼, 이런 거. 아니, 국가기관은 돈 내도 어떤 놈이 막걸리 한 잔 안 사요. 걔 아까 저런 것들은 해주면 살지 모르지만, 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가기관에 내는 돈은 제발 내지 마시오. 억울하게. 어떤 놈도 여러분은 담배 한 대 안 삽니다. 좋은 조합 만들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도 깔끔해요. 끝머리가 여기도 7억 단위에요. 37억. 지역난방 부담금 18억. 하수도 부담금 10억. 도시가스 시설 부담금 22억. 도시개발 분담금 20억. 기반시설 부담금 10억. 기반시설 부담금 아까 뭐요? 도로 공원에 관한 공사비 아까 거기서 속여먹더만 여기다가 또 쭉 넣어갖고 뒤에 가서 기반시설 부담금이 어디가 있어? 정비기반시설 부담금이. 아까 앞에서도 이미 튀겨먹고 여기다 또 넣어놨어? 10억을? 뭐 하자는 거야 이거? 금액만 바꿔서. 말만 바꿔서. 여러분 조합하고 비슷한 조합이 있어요. 옛날에 내가 피를 토하면서 했던 게 정비기반시설 공사비라고 해서 넣어놓고 정비자 빼고 기반시설 공사비라고 해서 넣어놓고 그러니까 제 이름이 김상윤인데요. 하나는 김상윤 다 쓰고 하나는 그냥 상윤 써놓고 성 빼물고 사업비 두 번 빼먹는 새끼는 맞지만 앞에서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해놓고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이. 여러분이 그냥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와 부담금을 따로 내는 게 아니고 10억 깔끔하게 또 10억짜리 잘랐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걸 다 내기로 이미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친환경 인증 수수료 이거 등기비, 재산세, 채권매입, 법인세, 광고선전, 대출보증, 민원처리비 20억. 민원처리비 뭐가요? 민원처리비가 조합에서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아 시끄럽게 하면 돈 주고 막으려고? 그럼 나한테 갖고 왔어야지. 왜냐면 내가 맨 처음에 이 짓 할 때요. 뭐 조합이 민원처리 3억을 의결해놨다고 저한테 조합원 설명하지 말고 조용히 우리 초기 의결 끝난 거니까 나한테 챙겨주겠다 했던 데가 2018년도입니다. 2008년 제가 이 짓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받았을 때가 민원처리비였어요. 여러분 조합에서도 민원처리, 근데 거기는 조합원 4,682명에 5,563세대를 짓는 데서 민원처리를 3억 해놨을 때다. 그러고 내가 시끄럽게 떠들까봐 나한테 그거 가져가라 했는데 입막음력으로 여러분 민원처리비는 10억이요. 뭐 다 쓴다요? 뭔 민원을 여러분 조합이 처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요? 에?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개인 일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돈 쓰면 되는 거예요? 민원 처리비가 들어갈 일이 뭐가 있어요? 거시기라 거기 뭐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분양 대행 수수료 20억. 자, 예비비가 250억. 아까 예비비 기타가 예비비가 1000만 원 왔어요. 250억이나 됩니다. 여러분 종전재산이 1430억에 250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촘촘하게 상상도 못할 기타를 거기다 매번 넣어놓고 이렇게까지 뽑고 뽑았어도 예비비를 또 250억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아요? 조합원 1인당 자 여러분요 분담금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적 없어요? 내 이익은 누가 가져갔을까? 우리 조합 몇 명이에요? 자 400명 잡고 400명이 1000세대를 짓는데 우리 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나머지 지어서 일반 부당한 수입 다 어디로 갔길래 나는 내 재산밖에 100%밖에 안 될까? 의문을 한 번쯤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그 중에 여근내 250억. 그 다음에 사업비 대여금 이자 458억. 환장하겠다. 여러분 뭐 하는데 이자가 458억씩이나 된다요?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이자가 458억 1인당 여러분이 사업을 돈 안 낼 게 낼 거잖아. 일반 부자도 할 거고 여러분 1인당 458억이면 1인당 1억이 훨씬 넘어요. 아까 예비비도 거의 1억 되고 예비비는 한 7천 되나요? 4728 거의 한 7천 되겠다. 그리고 이자도 1억이 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좀 봐야 되잖아요. 생각 견딜만 하세요? 견딜만 해요? 사업비 대여금 이자가 그렇고 조합원 이주비 이자 235억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빼야 돼요. 왜냐? 이주비 이자를 여기 사업비에다 넣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조합이 여러분한테 배당을 한 걸로 보고 여러분한테 22%인가 무슨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서 조합이 또 세금을 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요 비용은 여러분이 낸 거잖아요. 우선 조합이 냈지만 결국 여러분 부담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합이 여러분한테 무상으로 줬다 생각하고 원천징수 소득으로 본다고. 여러분의 배당 소득으로 세법상.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따로따로 내야 돼요. 각자가 내야 돼. 이것도 모르셨죠? 최근에 이게 전부 폐쇄하고 있어요. 조합들이 이 멍청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때문에 행정법원에 소송해서 졌어요. 세무서에서 그렇게 부과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모든 조합이 이거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멍청한 정비업체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여기다가 안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주비 대출 안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여기다 넣어놓으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 왜? 나만 손했는데 안 받으면 내가 옆집 아저씨 이자 대신 내줘야 되는데 근데 각자 내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여유 있어. 나 이거 이주비 안 받을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간에 팔 사람 내가 뭐 어떤 현상이 생겨요? 비료율이 떨어져 버렸잖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중간에 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꼴이냐면 야 내가 입주할 때까지 이자는 내기로 해서 네 사가 이겁니다. 왜요? 사업비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배당소득이 뭐 22%인가를 과세한다고요. 조합이 여러분한테 배당한 걸로 보고 원천징수해 버려요. 조합이 그 돈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금액만 내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의 20몇 %를 또 내야 돼. 얼마나 아까워. 여러분이 근데 또 그 돈을 내. 그걸 인정을 못 받아요. 제가 부정한 얘기도 있지만 무지에서 당하는 일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은 거예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한 거 용서해 줄게. 오라 그러세요. 아니 내가 용서하는 놈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돼. 아까 총 주면 쏴볼 것도만. 맞습니다. 박수. 이 이야기를 왜 누가 여러분한테 못하게 하는데 대신에 제가 꼭 여쭤봅니다. 아까 마지막에 여쭤보겠다 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만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조합원 전부가 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만약에 조합원 전체 왜냐하면 여러분 들으면 어제 저녁보다는 오늘 이후가 더 불행합니다. 왜요? 여러분
조합장이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알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뒤집어집니다. 자, 우리가 매번 제가 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되게 높잖아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자식이 많이 가르치려고 부모들이 노력하잖아요.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은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너를 가르쳐 놓으면 잔대가리 잘 써서 옆에 놈 등쳐먹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육의 목적은 내가 그래도 나는 잘 못 배웠다만 너를 그래도 내가 힘들더라도 가르쳐 놓으면 네가 억울하게 누구한테 당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부모 돼 보니까 배워서 특별히 사기는, 배워놓으면 먹고는 살 거 아니냐. 그리고 억울한 일은 안 당할 거다. 나는 혹시 누가 뭐라 해도 저 잘난 놈들 한 얘기를 때로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옆에 끼지도 못한 적도 많다. 그런데 내 자신을 가르치면 그러진 않을 거 아니냐라고 가르쳤을 거 아니냐고. 가서 돈 벌어서 이렇게 당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러라고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속지 말아라, 올바르게 누가 당하지 말아라고 가르쳤으면 안 당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 잘못한 것도 얘기했지만 불합리한 것도 얘기했어요. 무지에서 오는 손해. 여러분은 이걸 이 돈을 내는데 이 돈에서 끝나면 모르는데 입주할 때 또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조합이 그랬으니까. 누군가는 이거 갖고 마음껏 장난칠 수 있겠잖아요. 여러분 2만 원 돈을 내기로 했으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면 수백억이 남아버릴 텐데. 물론 시공비는 착공할 때 또 올려달라 할 겁니다. 일부 비용은 올라가야 돼요. 보나마나 요구할 거니까. 뭐 물가 상승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며. 그러나 다른 데서 줄여서 그게 안 올라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한테는 부담이 더 이상 안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소리를 좀 질렀던 이유는 제가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이거는 네 설정이냐 진짜로 화가 나는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화가 납니다. 저는 연기를 할 줄 모릅니다. 보다 보면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났느냐. 여기 오는데 뭐라고 이 싸가지들이 뭐 가지 말라 뭐 어쩌라 뭐 안양에서 나 때문에 무슨 조합이 해산됐다? 내가 해산이 된들 무슨 나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내가 왜 해산하는 짓을 합니까? 안 했어요. 그런 말 하는 놈이 있다면 반드시 녹음해서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제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오늘 장시간 좀 이렇게 장소도 지금 불편하신데 사실은 오신 분들이 워낙에 사실은 기초 지식이 좀 아까도 말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돼요. 다른 조합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잠자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누군가는 좋았겠다. 마음껏 이렇게 해도 어떤 놈 하나가 시비를 안 하니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나마 억울한 나선 분들의 수준이 이렇게 깜깜인데 일반 조합원들은 어느 정도일까 해서 제가 너 대화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 솔직히 말하면 못하겠으니까 몇 명이라도 좀 모아줘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기 싫으니까 제가 촬영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이 얘기는 여러분만 들어갖고는 효과도 없고 나중에 그 다른데 저기 조합원들과 나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고 링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합원 나눠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전체 조합원들이 꼭 들어야 되겠다 하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듣고 궁금하면 질문하고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셔서 또 한번 만나 뵙기라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뭐 끝내겠다 하면 뭐 그대로 끝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저는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뭐 오고 싶겠습니까? 오면 누가 제 밥 먹고 가서 요거도 먹으려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저와 뜻이 안 맞거나 제가 하는 얘기를 조합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싫은 사람이라도 그건 본인의 생각은 얼마나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따위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욕먹을 짓은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오늘의 설명의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들 조합원과 같이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누군가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 아까 몇 분 오셨는데 제가 확장성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나마 신뢰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오시라 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일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전화로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조합을 바꾸기 위해서 조합 임원을 바꾼다 만약에 하면, 아까 예인발언 쓰셨는데 하면 저기는 안 해야 되잖아요. OS 쓰고 그런 짓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나쁜 짓을 하면서 조합원의 뜻이 해임 하지 말고 우리 뭐 당합도 괜찮으니 이대로 가자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조합원들이 그러려면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뭔지를 물어보려면 최소한 제3자를 보내는 짓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 돈도 없지만 또 그 돈을 누군가 갖고 온다면 그것도 부정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 조합을 바로 잡으려면 기금도 십시일반 모아야 될 것이고, 근데 이거 바로 잡자 하는 분이 돈을 내지 누가 내겠어요? 그러나 그 돈도 모았다가, 이거는 허투루 쓰려고 모은 돈이 아니니 모았다가 나중에 조합이 성공하거나 하면 총회 의결을 거쳐서 다시 또 그분들한테 감사 표시하면서 공로표라도 하나 드리면서 돌려드리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도 같이 하면서 전화도 같이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는 게 맞지, 저분들이 오합지졸이라서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비대위가 여기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 여부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끼리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서로 의논해서 조직도 만들고 그런 준비를 하셔서, 만약에 여러분이 뜻이 그렇다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업이 늦어진다. 안 늦어져요. 0.1초도. 전원 해임을 해도 등기도 안 해줍니다. 등기소에서. 왜냐? 해임했다고 등기해버리면 조합이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도 걱정하니까 이사 중에 그 다음에 감사랑 이사는 남겼죠. 감사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총회를 만약에 해임 총회가 됐다, 내일 바로 공부하고 그 다음 절차 들어가면 돼요. 0.1초도 늦어질 일 자체가 없어요. 늦추고 싶어도 안 늦춰요. 그리고 지금까지 2025년경에 아마 조합이 설립된 것 같은데, 여지껏 10년 동안 온 게 2015년도에 참 설립된 것 같은데 10년 동안 온 게 여기까지 이렇게 못 왔잖아요.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안산시는 물론 빨리 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올바르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산시는 조합 설립부터 관리처분까지 1년 반 만에 갈 수 있고, 실제 조합만 가면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도 빨리빨리 인가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이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늦췄는데 지금 와서 이번을 바꾸면 늦어진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이번을 바꾸는데 왜 늦어져요? 대통령 바꾸면 북한이 쳐들어온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쳐들어와요? 어느 논리가 그런 논리가 있답니까? 옛날에 서울의 어떤 조합에서요, 정말 개판인 조합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조합입니다. 이 업체를 뽑고 싶어요. 뭐 이거 받아먹겠지. 조건을 뭘 건지 압니까? 최근 10년 이내에 대표이사가 변경 안 된 조합 가점을 몽땅 줬어요. 아니, 대표이사 변경하고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조합장은, 여기는 조합장이 그 사람만 대표가 돼야 돼요? 이미 여러분 추진위원장 단계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늦어지던가요? 뭔 소리예요 지금? 이사들 바뀌니까 늦어졌어요?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논리적으로 조금이라도 타당성 있는 걸 공격해야 사람이 그런가 믿기라도 하지. 여러분의 수준을 이렇게 속였으면 됐지, 얼마나 모자라게 바뀔래 늦어진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냔 말이에요. 또 그 말이 먹혀드는 어떤 바보가 있다면 당해서 싼 거죠.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같은 조합은 전국에 1000개나 있어요. 그냥 남들이 다 당하니까 여러분도 당하시면 돼요. 다만 듣고 나면 화가 나서 아마 견디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존심이 있다면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결국 거기다 갖다 꼬라박는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어옵니까? 네. 여기 참석하면 조합에서 고수를 했다 그러고 또 3일
3년 동안 3년을 더 연장해서 늦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조합장을 바꾸면 사업이 늦어진다. 그러면 정부는 왜 조합장이 바뀔 수 있게 임기를 길게 해봐야 3년 이상 못하게 만든데 정부에서 그 짓을 왜 했을까요? 법으로. 근데 여러분은 3년을 임기로 최대한 넘기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은 사업 빨리 가자고 계속 똑같은 놈을 지원한 바람에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렇게나 빨리? 사업을 얼마나 빨리 왔어요? 10년 동안 여기까지밖에 못 왔으니까. 그리고 뭐 고소를 하죠. 고소는 죄지은 놈이 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조합에 불법 행위는 분명히 많이 있으니 고소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 손 들으라고. 왜 여러분이 얘기 들은 게 무슨 죄가 돼서 고소를 해요? 말이야 뭐예요 이게. 아무리 함부로 말한다고 여러분의 수준을 아무리 밑으로 본다 해서 고소를 하겠다니요. 고소를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손 들으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대신에 청약책자는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그냥 도시정보 위반 중에 저기는 알 수 있지만 계약이 왜 무효인가 요거는 제가 총회책자가 전체에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총회책자 저는 요거 딸랑 요거 하나 받았어요. 의료업체에서 전화 돌리는 거는 불법 아니에요? 아까 불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개인정보를 취득했고요. 다만 그 다음에도요. 여러분이 혹시나 해임총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임총회를 할 때는 평소에는 조합장이 총회 결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총회만큼은 해임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임발의서에 보면 세 분으로 돼 있어요. 최진우 조합원님, 강명숙, 김승자 조합원님. 이 세 분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이거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조합장이 OS를 동원해서 옛날에 하던 머리장머리처럼 OS를 동원해갖고 만약 여러분한 철회선을 거들어 다니거나 돌아다니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가 이 총회에서는 지가 조합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조합 업무를 할 때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평소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잖아요. 평소에. 근데 그것을 총회 개최권자가 난데 그때 그것을 OS한테 유출해갖고 이걸 방해한 것은 도시정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난 게 제가 판결문도 갖고 있습니다. 김포 북변 4구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조합이 개인총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면 개인정보 보호 그 OS들도 전화번호랑 인적사항 다 따놓으셨다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저한테 자료 주시면 제가 옷장 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해임총회 홍보문을 조합사무실에다 붙였습니다. 그때 조합의 임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찢었어요.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사례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예. 나 의견 한번 드릴게요. 여기 법무사님이 하는 걸 비용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무료로 왔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다음에 우리가 설명했을 때도 한 번 더 하실 수 있냐? 네, 해드리겠습니다. 총회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 미리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원총회를 설명회를 여러분들이 저기 했는데 오늘은 비용 안 받고 온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이 오합지졸인데 여러분 돈이 어디 있어요? 대신 제가 뭐 모든 총회 안 받는 게 아니라 뭐 강사료 정도 주면 뭐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제가 받기로 하고 온 건 아닙니다. 예.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다음 아까 조합원 설명회는 해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설명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그걸 만들어야 한다 했잖아요. 그 자리를 제가 뭐 해라 말아라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제가 뭐 조합원한테 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건 결정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 한번 또 뵐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아까 드렸습니다. 예. 저기 오늘 자리에 오는 사람 고맙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이해관계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기 혼자 온 자리인데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앞으로 뭐 우리가 해야 설명을 다시 한번 개최하도록 뭐 우리 저 여기 전에 이사님하고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그걸 하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말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설명에 마치고 여러분, 예, 식사. 조합원들 잘려 들어온 게 늦어지고 3년 늦어지고 저 추가 분담이 더 나온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거 늦어지는 걸, 그 썰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서 뭐 제가 또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조합 임원을 뽑는다면, 그리고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당하고도 요거를 임원 선임할 때 제가 철저하게 지금 내가 설명해서 잘못된 사업비라고 했던 것을 안 고치려면 뭐 하려고 새로운 임원을 뽑습니까? 해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놈이면 왜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물어본다는 것은 앞으로 나는 조합 일에 관심 안 가질 거야, 스스로 포기할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야, 너 들어가서 내가 해임시키고 뽑아줄 테니 너 들어가서 이거 고쳐라고 뽑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안 보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조합장이 주인공. 이게 지금까지 놔뒀잖아요. 그래서 이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거 신경 안 쓸 생각이에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저는 매번요 해임총회라고 서임총회 할 때는 반드시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안건을 잡아서 해임총회, 선임총회 때는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합장은 그걸 해내야 돼요. 잘못된 공사를 하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계약 해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당하시려고? 아니요. 그냥 말라고 바꿔요? 안 바꿔야지. 그러니까 말이 뭐예요? 뭐 질문 같아야지. 조합장 선임하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지금 이제 해임하고 해임부터 해야 되고요. 해임을 어떻게 해나 방법을 그거는 이제 제가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예. 여러분은 표만 찍으면 돼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